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화요일 더빅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윤당선인이 일자리와 복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 정책의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사회문제 해결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 효과적이라는 윤당선인의 소신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당선인 주재로 열리는 끝장 토론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당선인은 빈곤에 관한 복지 역시 민간에서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빈곤 노인 지원과 같은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도 복지 공무원을 충원하는 대신 배달의 민족과 같은 민간 자원을 활용해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당선인 생각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정책 역시 대기업을 적대시하던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회장이 미국 경제가 극적인 격변에 대비해야 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폭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따른 회복 단계에서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언급하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불확실하다면서 이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여파를 우려했는데요. 이에 새로운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되풀이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는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FED가 0.25%포인트씩 올리는 패턴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대차 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 실제 시장 상황에 대해 즉각 계획을 변경하는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신한은행이 5일 발표한 2022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보통가구는 월 평균 493만 원을 벌어 9.1%인 45만 원을 빚 갚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 소득은 제자리였지만 빚은 40% 늘었으며 2030 세대가 집 살 때 대출받은 돈은 1년 새 42% 증가했습니다. 한편 월 평균 소득의 21%인 103만 원은 저축과 투자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117만 원, 2020년 109만 원에 비하면 소폭 줄어든 금액입니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투자상품 비중이 전년보다 상승했고 보험도 전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반면 적금은 전년보다 낮아졌고 수시입출금 통장 및 종합자산관리계좌 등도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예적금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빚을 가진 가구의 평균 소득은 2018년 505만 원에서 2021년 521만 원으로 3.2%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소득 대비 빚은 2018년 14배에서 지난해는 20배로 늘어났습니다. 소득은 비슷하지만 빚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럼에도 내 집 마련의 꿈은 전체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애그리게이터 산업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애그리게이터는 네이버, 쿠팡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소상공인을 발굴한 뒤 IT 솔루션을 덧붙여 각 플랫폼에 맞게 최적화된 상품 전략을 짜는 일종의 소상공인 연합체입니다. 지난해 국내에 본격적으로 상륙한 신생업종임에도 벤처캐피털들이 투자 1순위로 찍어 경쟁적으로 자금을 태우고 있습니다. 애그리게이터는 인수한 기업에 적합한 플랫폼을 따져보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상품을 어떤 시간에 판매하는 게 유리한지 등을 파악한 뒤 그에 맞춰 마케팅을 펼칩니다. 지난해 6월 설립된 애그리게이터 업체 홀썸 브랜드는 최근 진행한 시리즈 A라운드로 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창업 단계에서 받은 시드 투자 자금 65억 원까지 합하면 설립 10개월 만에 665억 원을 모은 것입니다. 다른 애그리게이터 기업에도 평균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자금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애그리게이터 시장은 미국과 유럽에서 최근 1, 2년간 주목받았던 바 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도 코로나19로 인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이 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한국 애그리게이터는 이커머스 시장 규모에 비해 약하다라며 향후 1, 2년간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GS리테일은 국내 대표 NFT 기업 메타콩즈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온오프라인 협업에 나선다고 5일 밝혔습니다. 메타콩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PFP NFT를 선보이고 있는 플랫폼 기업인데요. 대표적으로 메타콩즈, 베이비콩즈 등 고릴라 이미지 형태의 PFP NFT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GS25 IP를 활용한 한정판 메타콩즈 PFP NFT 개발 및 운영, 콜라보 상품 및 굿즈 제작, 메타콩즈 팝업 스토어 전개, 온오프라인 마케팅 협업 및 메타버스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송화 GS리테일 메타버스 전략 TFT 매니저는 앞으로 협약을 통해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비롯하여 재미난 세계관 및 스토리텔링을 부여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가 2022년 상반기 채용 전환형 인턴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국내 비즈니스 기획 및 운영과 지역 비즈니스 기획 및 운영으로 모집 분야별로 요구되는 역량이나 근무지 등은 상이하며 지원서 접수 기간은 4월 17일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현대자동차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4월 5일 더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